누가 지킨다? 덴타랑이 덴타랑이 지킨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로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덴타랑 MC 선정입니다. 네, 덴타랑이 치과주치 장원현입니다. 원장님, 누가 지킨다 했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아, 이게 그런가요? 호흡이 1초, 2초 맞드는 순간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네.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제 선정씨가 이렇게 뻔뻔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네. 들이대지 못하겠어요. 저는 뻔뻔함 빼면은 김선정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뻔뻔함으로 이렇게 덴타랑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맞죠, 원장님? 네. 지난번까지는 사랑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드디어 우리 덴타랑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날이 왔나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그 단어가 사실 네. 어릴 적에는 저는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려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인이 되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임플란트를 들었어요. 이게 시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사실 임플란트라는 단어는 네. 사실 치과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도 쓰여요? 일반 의료계통에서 많이 쓰고요. 아, 진짜요? 네. 임플란트는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지칭을 하는 거냐면 우리 네.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적인 어떤 물질들을 다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얘기해요. 이 치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보형물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 얼굴에 들어가는 그런 보형물도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플란트의 개념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치과에서 쓰는 임플란트는 네. 치과 임플란트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어떤 임플란트는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인공적인 보조물, 보형물을 다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 수술하면 나 코에 임플란트 했어. 그럼요. 또 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전신에 들어가는 보형물들이 다 임플란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또 몇 회차? 그렇죠. 한 6회차 정도 가량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그렇게 많이요? 그럼 벌써부터 약간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6회차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우리 고민이 되네요. 6번을 더 만나야 돼요, 원장님.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발전했고, 국내에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임플란트에 대한 뭐 또 혹시 뭐 구독자분들이 관심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또 한번 썰을 풀어보자면 너무 좋아요. 사실 임플란트는 사실 이 현대에서만 시도된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래전 심지어 이제 기원전부터 기원전까지 네, 가요? 네. 어머. 사람이 기본적으로 밥을 잘 먹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치아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고민들이 있었고요. 기원전 약 600년, 기원전 600년 전에 진짜 오래전으로 가네. 혹시 마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야요? 나보기가 뼈! 제가 아는 마야는 그 마야밖에 없어서. 하여튼 네. 마야족들이 마야족, 네. 마야족들이 조개 껍질 있죠. 네. 네, 조개 껍질을 이제 부셔가지고 네. 조개 껍질을 이제 치아 빠진 부위에다가 넣어서 치아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예전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네. 그 예전 두개골 예전 마약하고 발굴하시는 분들이 네. 보니까 치아 부위에 조개 껍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고요. 어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도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수직적인 이제 사람 사이의 상하계층이 이렇게 분명했던 시기잖아요, 그죠? 그쵸. 뭐 노예 계급도 있고 귀족 계급도 있고 그런데 이 귀족들이 노예들이라든지 혹은 하인들의 치아를 이렇게 억지로 뽑아서 어머. 네. 본인 치아에? 네, 자기 치아에 넣게 했었어요. 와, 근데 조금 마음 아프네요. 가슴 아프네요. 네, 굉장히 또 사실 근데 그게 네. 그 귀족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네. 사실 남의 치아가 자기 치아에 잘 들어온다고 이게 잘 붙겠어요? 그니까 나 그것 너무 궁금한 게 무슨 본드로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조개 뭐 껍질이면 억지로, 네. 하인의 치아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요? 사실 고정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고정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이물 반응?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 반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장기 같은 거 이식하는 경우도 자기 몸에 맞는 그런 비정자가 나타나야지만 이식을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 거 엎쳐 넣었을 때는 사실 이게 물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도 생길 거고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사실 실제로는 잘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러한 예전 역사도 있고요. 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에
과거에 이제 브레네막이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어요. 실제 이분은 사실 치과 의사는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어머머머.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치과 의사와 의사의 개념이 사실은 이게 분명하게 사실 드러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실험을 하다가 토끼 실험을 하는데 네. 토끼 그 여기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뼈에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런 티타늄이라는 이제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도중에 나사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금속이든 이렇게 네. 집어넣었으면 나중에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나사 형태라면 왜 안 빠지죠? 여기서 굉장히 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네. 뼈랑 완전히 결합을 한다는 거죠. 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약간 임플란트로 어떻게 연결이 되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우리가 이거는 그 치아가 빠졌을 때 그 치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쓸 수 있겠다. 와. 그래서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한 1950년 그 시기에 이제 이 실험을 재첨을 해서 발견했고 이분이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제가 기억에는 1965년에 처음으로 이분이 실제 한 달 돼서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럼 우리 지금 임플란트를 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거의 이제 그분의 티타늄 토끼 정강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성함이 이제 브레네막 교수라고 하면 브레네막 이제 임플란트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와, 브레네막 교수님과 거의 우리 장호영 원장님 먹여 살리는 것도 지금 브레네막 교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이제 한 밥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 이후로 사실은 많은 그룹에서 사실은 계속된 실험과 연구를 계속 거듭해왔고요. 네.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굉장히 재밌는 게 티타늄이 우리 몸의 생체 적합성이라는 이게 몸에 아까 제가 조개 껍질 같은 건 바로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딱 들어갔을 때 생체 적합성이 좋고 우리 몸에 잘 붙는다, 그러니까 뼈에 잘 붙는다는 게 발견된 이후로 그 뒤로 많은 일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모든 새로운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의약품들이 나오면 미국 FDA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미국 식약청 이제 약자인데 대부분 이제 FDA 허가를 받아야지만 어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980년대 FDA 허가를 받고 전 세계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국내 쪽으로는 언제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국내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저 어릴 때 진짜 별로 못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뭐 그 개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제 나이를 사실 그냥 밝혀주세요. 국내에 이제 사실은 198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이렇게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소개되었지 막 이렇게 막 대중화됐던 시기는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배우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한 1990년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처음엔 대학병원에서 조금 시술되기도 하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가 빠졌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예전에는 많이 했을까요? 이가 빠졌을 때 그러게요 진짜? 틀니?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이가 빠진다 그러면 틀니 혹은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고철 치료, 이가 빠졌을 때 양쪽 치아에 거는 그런 약간 교정기 같은 아마 여기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딱 사진 띄워주실 수 있어요. 요거.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초반이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죠. 엄청 발전했죠, 지금은. 예전만 해도 사실 이런 케이스는 임플란트가 힘들어 했던 케이스까지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재료 발전을 통해서 요즘 많은 치과에서 요즘 임플란트를 안 하는 치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렇죠. 외국 의사들과 손재주가 디테일하고 세시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시술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느 치과를 가든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 뭐 역사도 제가 이제 들었겠다. 이제 완전 촉촉박사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임플란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비하인드 써라라 하면서 이런 딱 이렇게 뭐 마야족 얘기하고 마야족 얘기하고 이제 종이 껍질 얘기하면 이제 어깨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나 먼저 이제 임플란트에 다 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사실은 좀만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임플란트가 다 같은 임플란트도 아니고 이게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의 형태, 또 재질, 또 표면 처리에 따라서 임플란트 또 많이 나눠지게 되고요. 종류가 또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임플란트가 수백여 종의 임플란트가 있어요. 저는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손실된 치아에 이게 인공적으로 넣는다 뭐 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았는데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원장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임플란트라고 말하는 부분 이 아랫부분까지만이에요. 사실 여기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것도 임플란트 위쪽에 들어가는 부속품이고 이제 뼈 속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티타늄이에요? 그렇죠. 티타늄 합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티타늄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 회사 임플란트 모형인 건데 임플란트 여기 나사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표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임플란트 종류가 다 이렇게 세분되고요. 이제 사실은 이런 그 특성들은 각 회사의 어떤 그 노하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처리를 하느냐? 사실 결국 임플란트가 어디에 고정이 되는 거죠? 잇몸이요. 잇몸뼈에. 네, 잇몸뼈. 그렇죠? 이 잇몸뼈에 잘 고정이 될 수 있게끔 각 회사가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뭐 특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표면이 뼈랑 잘 붙게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처리를 해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임플란트를 그냥 나사 형태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는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나사 형태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나사 아시죠? 네네. 돌려서 넣으면 끝이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뼈랑 딱 붙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뼈 세포가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약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처리를 통해서 굉장히 여기 표면을 현미경을 보면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진짜요? 현미경 굉장히 거치게 되는. 진짜 생각보다 거치네요. 눈이 현미경이에요. 아니 이게 만져보면 처음인데 생각보다 안 부드러워가지고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멍들도 막 나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뼈 세포들이 달라붙어서 뼈랑 더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다 각각의 이제 임플란트별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환자분 뼈에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네,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브랜드별로 그리고 이게 그 외국에서 온 임플란트냐,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임플란트냐, 또 여러 가지 그 임플란트 회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의 특징은 회사만의 노하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노하우를 가진 임플란트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게 들으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이게 차이도 많이 나고 각각 그 회사마다 노하우도 다 다를 것 같고 맞아요. 임플란트의 세계 아주 새로운 또 신세계네요. 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오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럼 임플란트의 진단을 또 어떻게 내리는지 이 얘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국 이런 임플란트를 환자 잇몸뼈에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저희가 식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굉장히 진단이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플랜을 세워서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지만 환자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 김에 지금 오늘 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해요? 오늘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거의 우리 밤 새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한번 밀어볼까요? 우리 밀당이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종류와 우리 임플란트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진단,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를 이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원장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